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결혼 전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다들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웃었어요.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고 존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인터넷이나 TV 속에 나오는 그런 갈등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인 건지 지금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정말 이불에 얼굴 받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에요.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 짐작도 못했죠. 결혼하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시무가 있을 줄,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설마 제가 그런 시무를 모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정말 처음 만남에서부터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거든요.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만난 지 몇 초도 안 되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제 남편이 그때 한창 저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 그런 악담을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의외의 부분에서 제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아버렸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그래, 참 착하고 능력도 좋다지. 그 나이에 자기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긴 하지. 그렇다고 뭐든 다 잘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분명히 그 외에 어딘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긴데. 그 말은 악담이라기보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이 제 장점만 말한 것이 시모의 마음을 화나게 만든 거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보통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데려올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능력이 좋은 사위나 며느리를 얻게 되어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상식을 초월했죠. 장점이 많으면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도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니? 네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 그런데 넌 너한테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네. 이 엄마는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왜 우리 아들하고 만날까 하고. 뭐 숨기는 건 없니? 마치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자식을 만난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숨기는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자 문제라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흐르는 건 좀 별로라 시모의 말에 저도 얼른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장점도 많지만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줘요. 서로가 잘 맞고 서로에게 잘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라면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도겠죠. 그래, 지금 무슨 말인 듯 못하니. 그 좋은 감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좋다면 결혼 허락은 해주마. 그렇지만 너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는 하지 마라.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런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아들 귀찮게 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정말 딱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을 시모로 모셔야 하는 제 앞날도 그리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첫인상이 나쁘다고 그 뒤에도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보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경향이 있었으니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존중하면 좋은 고부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정말로요. 시모는 정말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막지는 않았어요. 결혼은 수월하게 했죠. 어차피 시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기에 시모만 신경 쓰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문제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시모가 저와의 사소한 대화나 행동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들으면 정말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는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예, 너 네 남편 아침밥은 차려주니?
애가 왜 볼 때마다 저렇게 야위어가? 너 정말로 신경 쓰기는 하니? 네, 어머님. 아침밥 꼭 먹이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밥 못 먹으면 안 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둘이서 꼭 차려 먹고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잘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전화 오면 내가 뭐가 돼? 당신이 한 사소한 행동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부부니까. 당신 행동도 내 평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굴면 어떡해? 갑자기 화내는 남편에게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죠. 무슨 일인데? 나 오늘 어머님이랑 통화 잘했는데? 어머니 보고 우리 일에 신경 끄라고 한 게 잘한 거야? 어머니가 기분이 어떠셨겠어? 아들 장가 보내고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신경 끄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아니야. 내가 어머님께 신경 끄라는 말을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 아침밥 먹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잘하고 있다고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했지. 그 말에 어디가 신경 끄라는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화를 누그러뜨리더군요. 당연하지. 나 통화 녹음 자동으로 되는 거 알지? 그거 들려줄까? 그걸 듣고 나서야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잘못 들으실 때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분명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남편에게 이르거나 밥상을 차릴 때 조심스럽게 차렸는데도 기분 나쁘게 탁탁 소리내면서 밥 차렸다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치사하게 건드는 시모를 보며 저도 점점 인내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장난 수준이었어요. 제대로 된 한 방이 그 뒤에 크게 터졌거든요. 바로 제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년 만에 생긴 아이여서 저도 정말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일에 시모가 올라와서는 슬쩍 그러더군요. 손주가 영 아빠를 안 닮았네.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시모의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더군요. 어머니, 애들은 크면서 바뀐다잖아요. 그래도 나 닮은 것도 있어요. 발이 나랑 똑같잖아. 그러면서 농담으로 넘기니 저도 그때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시모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네 얼굴이 아니야. 그렇다고 제 어미를 많이 닮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면서 얼굴이 바뀌어도 엄마나 아빠를 닮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으니. 시모만 만나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 저랑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날 시모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자검사 한번 해볼래? 그 말에 저는 순식간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너 무슨 의도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당신도 나도 안 닮았다는 말 했다고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친자검사를 하자고 하는 말 자체가 저의 부정을 전제로 꺼내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덜 더러웠겠죠. 그런데 남편이 제 외도를 바탕에 깔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여보,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시잖아. 매번 그런 소리 듣는 당신도 기분 나쁠 거고. 나도 매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짜증나. 싫다고. 내가 그런 검사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내가 그런 여자처럼 보일 거 아니야. 왜 그런 짓 한 것도 아닌데. 당신
설마 내가 그런 짓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당신 기분 나쁜 건 알지만 매번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들을까봐 그러지. 그럼 당신이 어머님 좀 어떻게 해줘.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유독 나한테 팍팍하게 구시는 거. 이번에도 어머님이 내 외도 의심한 것처럼 보이잖아. 처음에는 농담으로 넘어갔다고 쳐도 그 뒤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농담으로 들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야. 엄마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서 보여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남편의 말은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검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한번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뒤부터는 저딴 말 입에도 꺼내지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날 하루 잠도 못 자고 꼬박 고민한 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유전자 검사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검사하는 거 제가 문제 있어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머님 납득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어머님도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 나오면 앞으로 장난으로라도 우리 아들이 남편 닮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돌한 제 말에 시모가 알겠다고 깔끔하게 말하더군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고 확신을 했다면 이런 검사도 못 믿는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깔끔하게 수긍을 하니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했고 결과는 역시 친자일치였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모는 갸우뚱하더군요. 아이 포함해 4명이 모여있는 집에서 시모가 아이를 빤히 보더니 검사 결과지를 한 번 더 보더군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참 안 닮았단 말이지. 하긴 외탁을 했으면 못생겼을 수도 있지. 결혼식 때 보니 너희 처갓 사람들 얼굴이 다 고만고만하니 멀끔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래도 얼굴은 하나같이 잘났는데 외탁을 하니 영 못쓰겠네. 이러더군요. 저희 집 사람들을 모조리 싸잡아 모욕하는 발언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어떤데요?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분들 아니거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을 한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야?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우리 아들만큼 잘생긴 애가 어딨냐? 그런 아들 피 반도 못 따라가는 하자 있는 결과물을 내놨으면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못할 망정 네가 뭔데 화를 내? 새파랗게 어린 게 시어미한테 대드는 꼴이라고는. 이래서 잘난 년은 안 돼. 지 잘난 맛에 사니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르지. 지금 손주한테 결과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사죄를 해요? 상식을 초월한 발언에 저는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만큼 크게 흥분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화가 너무 나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머릿속이 엉망이 되더군요. 그리고 너 친자검사 누가 하자고 했는지 아냐? 우리 아들이 하자고 했어. 아무리 봐도 자기랑 안 닮았다고. 내가 그런 소리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마누라 의심할 정도면 너도 행실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냐?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저한테는 아니라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정작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보다 시모에게 더 화가 났어요. 어찌됐건 불을 지핀 건 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태껏 저를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해댄 시모가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고요. 저랑 남편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일도 없었죠. 저와 시모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애는 중간에서 울어버렸고
잠시 전화 통화하느라 밖에 나가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한테 여쭤봐. 자기 혹시 친자검사 당신이 해보자고 한 거였어? 어머님이 당신이 제안했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 거였어? 말은 내가 꺼낸 게 맞는데 엄마 설득하려고 그런 거지. 설마 내가 당신 의심해서 그랬겠어? 남편이 잠시의 고민도 없이 그리 말하더군요. 시모 눈치를 안 보는 걸 보니 그건 시모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됐어. 아, 어머님 이제 가신대. 앞으로 안 오실 것 같아. 나도 애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라고 할 필요 없잖아.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못 와? 우리 아들이랑 나 떼어놓을 거면?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제가 아드님 보내드릴게요. 당신 앞으로 어머님 댁에 자주 다녀. 나는 어머님하고 말 섞기 싫어.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외탁을 해서 못생겨서 보기 싫으시다네? 아, 하자 있는 결과물이라는 말도 하셨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식이기도 한데. 제 말에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진짜 그런 말 하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친자 검사까지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 일으키실 거예요? 이 사람도 많이 양보해서 검사해줬으니 어머니도 이쯤에서 좀 그만하세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본체만 채하고는 저를 흘겨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를 쫓아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이 저를 달래듯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늙으면 애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노인이 유치하게 구는 건 이해하는데 너까지 유치해지진 말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왜 그걸 못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 가족 욕하는 거 참고만 있으라고? 너는 어디 가서 네 자식한테 하자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굴 수가 있냐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만 그러라고. 왜 애꿎은 우리 가족이랑 애까지 건드리는 건데. 세상에 부모 자식 건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 나는 절대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하고 연락 주고받을 거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연락 같은 거 하기 싫어. 남편도 이번에는 시모가 더 나빴다고 생각은 하는지 더 이상 저한테 뭐라 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연락도 남편이 알아서 다 하고요. 명절 때도 남편이 저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시댁을 갔어요. 궁시렁거리는 남편에게 손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양반인데 가서 뭐 하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후로는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모 연락처도 지워버렸어요.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진짜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안 보고 살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건 정말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연히 벌어졌어요. 그날 오랜만에 애기 데리고 외출한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기 옷을 사준다고 했거든요. 집안에 계속 있어서 몸도 굳었고 애기 콧바람도 넣어주려고 친정엄마와 백화점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첫 손주의 하나뿐인 손주이다 보니 친정엄마가 제 아들에게 주는 사랑은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같았어요. 뭐든 사주려는 엄마를 뜯어 말렸지만 아이 옷이며 신발 모자에 장난감까지 두 손 가득 종이봉투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 근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짐을 꺼냈죠. 그렇게 차 앞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서 우연히도 시모와 마주친 거예요. 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은 친정엄마에게 말한 적 없었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두 분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할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친정엄마와 같이 있을 때 마주쳐버리니 인사는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혹시 애들 보러 오셨어요? 제가 애들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네요. 저희 어머니가 사근사근 웃으며 시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잠깐 근처 왔다가 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짐이 많네요. 시모는 시큰둥하게 어머니에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이렇게 시큰둥한 모습도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저번에 싸우고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라 시모가 저한테 욕이라도 했다면 친정엄마도 참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첫 손주다 보니 마음도 눈길도 많이 가네요. 그래서 애기용품 좀 샀어요. 물론 사부인께서도 신경 많이 쓰셨겠지만 저희에게도 워낙 귀한 손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어휴, 귀한 분 밖에 세워두면 안 되지. 딸, 얼른 들어가서 시어머니 모셔. 물건은 내가 내일 직접 갖다 줄 테니까. 너 이대로 애 업고 짐까지 들고 못 가. 내일 보자. 친정엄마는 저와 시모를 생각해서 자리를 빠르게 뜨려고 하더군요. 그거 아니더라도 솔직히 사돈끼리 있으면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들고 있던 짐을 들고 다시 차로 돌아가고는 손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생글생글 웃는 낯을 집어치우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신경 끄거라. 시모는 냉정하게 말하더니 큰 길로 나가더군요. 수상했어요. 여기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굳이 저희 집 앞에서 마주쳤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시모와 함께 왔더군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집 안에 있으면서 우리 엄마 못 들어오도록 막은 이유가 뭐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엄마가 나 보러 집에 오셨는데 네가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밖에다 세워둘 수가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남편 뒤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예, 그것만이 아니다. 내 욕을 자기 엄마한테도 했는지 요 앞에서 사부인하고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니? 내가 남편 없이 산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내가 나가 죽어야지. 늙으면 콱 죽어야 돼. 오래 살면 험한 꼴 본다더니 며느리랑 사돈댁한테 이런 무시를 다 당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더군요. 저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냉정해졌죠.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그런 적 없잖아요. 제가 밑에서 어머님 마주쳤을 때 여기 무슨 일이냐고 여쭸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보러 온 거 아니니 신경 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서 큰 길로 가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야? 너 이 정도로 인간 이하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홀몸으로 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야. 나한테 의지 많이 하셔서 당신이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랑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 보러 온 어머니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당신네 식구들이랑 편먹고 밀치고 무시까지 해.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 가족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의 부모 무시해? 가만 보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은 아나무인의 무례한 사람들밖에 없네. 더럽게 비싼 척 굴기만 하고. 친정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기가 막혀 남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그 뒤에 서 있던 시모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지더군요. 이 사람이 또 제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했나 보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남편이 더 기세등등하게 입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더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야. 당신 어머니가 예의를 모르고 사돈 보기를 우습게 보니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었겠지.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남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그리고 이런 말 한 거 책임질 수는 있어? 책임? 책임은 네가 져야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거 다 네 탓이잖아. 그래? 그럼 진짜로 누가 잘못인지 알아보자. 두 사람 다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오늘자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차에 다 찍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차 앞에서 띠꺼운 표정의 시모와 생글생글 웃는 낯의 친정엄마가 동시에 비춰지자 남편이 계속 영상을 돌려만 보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싸질러 놓은 말들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는데 수습을 하려니 답이 안 나오는 듯 머리만 벅벅 긁더군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참을 폰만 돌려보던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직접 보니까 어때? 당신이 어머님한테 들은 게 사실인 것 같아? 여기 어디에 밀치고 무시하는 장면이 있어? 이 장면 어디에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있으면 당신 어머님이겠지. 시종일관 웃는 낯으로 말하는 우리 엄마 앞에서 잔뜩 굳어서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는 건 당신 엄마니까. 시모도 증거 영상을 보고 거짓말이 들통난 터라 아무 말 못하고 있더니 결국 한 소리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당신이 뭔데 아무죄 없는 우리 엄마를 욕해? 너희 엄마 말이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겠지? 마누라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처갓집 식구들까지 아래로 보겠어. 불쌍한 우리 엄마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 지어내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얄팍한 수에 넘어가서 나랑 우리 엄마 신나게 욕한 당신이야. 나는 당신 어머니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옆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부모로 모시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에이, 별것도 아닌 일로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어떻게 살아? 지금 상황에서 화를 어떻게 풀어? 당신 정말로 나랑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도 나랑 살지 마. 안 살면 되지. 나도 나 싫다는 사람이랑 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해. 더 이상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말은 못 믿고 어머니 말만 믿는 남편놈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거짓말로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려는 시모도 둘 다 못 믿어. 상황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며 사과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놈을 보며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혼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한다면 이혼은 잠시 미뤄둘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시댁 어른 잔치에서 시모가 내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죠. 이모님 칠순 잔치를 한 그 가게 사장이 저랑 같은 개원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아주 악에 바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며느리랑 사돈댁이 자기 무시했다며 없는 말 퍼다 나르고 있었다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했어요. 기다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문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 하는 행동 때문에 더는 안 되겠어. 어차피 당신도 고민한 적 없잖아. 어머니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가고 싶은 거 다 알아. 그치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없는 데서 욕 얻어먹고 싶은 마음 없거든? 이혼 소송하면서 당신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거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랑 우리 엄마 욕하고 다닌다는데 어디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전해줘. 며칠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할 테니까.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으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겠어? 그리고 이혼하자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나도 갈 때까지 갈 거야. 잘잘못 가려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리고 어차피 나보다 당신이 가진 게 더 많으니 재산 분할에도 나한테 더 유리하거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남편은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집이라고 알고 있었죠. 아마 제 집을 재산 분할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 생각 자체가 가소로웠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 놈이랑 시모가 잘못한 건데 제가 왜 저한테 불리한 일을 해야 하죠? 남편 놈 잔머리가 한창 행복회로 돌리고 있을 때 남편 전화기가 울렸어요. 폰에 찍힌 이름을 한번 보더니 제 얼굴을 다시 보더군요. 연락이 온 사람은 저희 친정 아버지였어요. 저한테 줬던 거요? 남편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하긴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내 집이야. 내가 우리 딸 살도록 해준 집이라고. 그런 집에 너 같은 놈을 몇 년이나 품고 있었다니 에라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지. 그때 안 준 게 신의 한 수다 이놈아. 집주인으로 말하는 건데 당장 그 집에서 꺼져. 친정아버지와의 전화로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사과할게.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했던 말들이 뭐든 그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제 알겠어? 넌 나한테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가져가게 둘 생각도 없고. 애도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어떤 짓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애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기록해놨고 녹음해놨어. 그러니까 애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이나 기다려. 남편 놈은 제 말도 무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친정아버지를 찾아갔더군요.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왜? 그 집이 내 집이라니까 이제 와서 아까워? 아니면 재산 분할 안 될 거 아니까 이혼하기 싫어졌어? 그런데 어쩌냐? 이미 네 놈이 그 가벼운 입으로 짓거린 모든 말을 내가 다 들어버렸는데 평생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 정신 나간 놈아. 결국 말도 제대로 못 꺼내보고 퇴짜를 맞고 집에 돌아왔더군요. 저는 당연히 집에 들여보낼 생각이 없었고요.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남편 놈이 못 들어오고 발만 동동 굴리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까지 딱 등장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평생을 두고 속죄하면서 당신한테 미안해하면서 바짝 엎드려 살게. 그러니까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만 하자. 오해는 다 풀고 오해 안 생기도록 방법도 마련하고. 야, 네가 왜 저런 애한테 사과를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도 봐라. 지 남편 시애미 문 앞에 세워놓고 이게 무슨 경우니? 너 부모가 너를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어? 남의 자식한테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너한테 설설 기냐는 말이야. 시모가 눈치 없이 제 아들 편을 들며 욕을 하자 남편이 식겁을 하며 시모를 말리더군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일을 크게 벌려요? 나 이러다 돈 다 털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갑자기 자기에게로 화살이 돌아오자 시모가 급 당황하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하긴 그간 충실히 시모 편을 들던 남편이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니 당황할 수밖에요. 그러던 말던 저는 솔직히 아무 상관없었고 그냥 재미만 있었어요. 문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신고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당신 짐은 내가 내일 곱게 포장해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나쁜 년인 나 같은 거랑 살지 말고. 어차피 이 집에 가져온 것도 얼마 없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 혼수도 내가 다 해서 너는 몸만 딸랑 들어왔잖아. 그 주제에 뭐가 그리 대단해서 나한테 감히 이빨을 드러내? 차가운 제 말에 결국 남편 놈도 시모도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희는 법적으로 남이 됐죠. 당연히 애는 제가 데려왔고 위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그 행동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동시에 이혼에서는 더 큰 증거가 되어줬거든요. 그런데 이혼 후 3달도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왔더군요. 딱 봐도 과시용으로 데려온 듯 화려하고 예쁘고 어렸어요. 잘 지냈어? 이혼하고 처음 보네. 지나가다가 소식이라도 알려줄 생각으로 들렀어. 여기 내가 곧 결혼할 여자친구. 속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참으로 생각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여자를 소개하며 제 속을 긁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제가 화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성질을 내기를 바란 건지 아니면 후회하고 매달리기를 바란 건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 좋을 대로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철을 만나러 간다는데 쫄래쫄래 따라온 여자도 남편처럼 생각 없어 보였어요. 생각 없는 건 여전하네. 여기가 여자친구 데리고 올 곳이긴 해. 무슨 생각인지 훤히 보여서 좀 우습긴 한데 나는 당신 결혼? 당신 인생? 하나도 신경 안 써. 그것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신경 건드리지 말고 나 없는 데서 잘 지내. 내가 못 지내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끊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도 못 들어줘? 그렇게 빈정대고 있는데 건물 관리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2층에 빈 상가 어느 업체랑 계약하실지 결정은 하셨어요? 지금 연락해온 사람들 모두 안달이 났는지 어디로 할 거냐고 난리예요. 장사도 잘 되는 데다가 상권도 좋고 건물 관리도 잘 돼 있으니 다들 탐이 나긴 하겠죠. 너무 늦어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중으로 결정했으면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이 지긋한 남편도 종종 카페를 오가며 알고 지냈던 건물 관리인이 제게 빈 상가 계약건에 대해 묻자 전 남편이 얼굴이 잿빛이 되더군요. 아저씨는 어때요? 솔직히 입점시킬 때 멀쩡한 사람 안 들어오면 다들 스트레스만 받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야 사장님이 받지 일개 관리인인 제가 받을 일이 있나요? 그래도 앓는 소리 한 거 치고는 건물 경영도 제대로 하시잖아요. 이 건물 받고도 이 정도로 잡음 없으면 건물주 할 능력은 되고도 남는 거죠. 관리인과 농담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전 남편은 저와 관리인을 번갈아가며 이야기에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관리인이 나가자마자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왜 2층 상가 계약을 결정해? 그리고 건물을 받아? 왜긴, 이 건물이 내 건물이니까 그렇지. 2층 상가 하나가 비었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요즘 좀 바쁘거든. 그래서 당신이 내 신경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짓들이 정말로 하찮고 짜증나.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당신의 그 어이없는 놀이에 어울려주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제 말에 남편 눈이 확 커지더군요. 이게 당신 거라고? 이 건물이? 가게가 아니라? 그래, 이 건물 원래 아버지 거였거든. 그런데 나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당신 모르게 나한테 요구한 게 있거든?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 다 숨기라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잘 살고 있었으면 이 건물 주겠다고 하셨어. 근데 애가 5살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혼을 했지. 네가 개차반 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이혼을 했으니 아버지가 아주 잘했다면서 이혼과 동시에 나한테 준 거야. 나는 이 건물 받으면 원래 당신이랑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 아버지 말 안 듣고 이 건물 받았으면 너한테 다 뺏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오싹하네. 잘 된 거지. 우리 아버지가 현명하시긴 하셔. 신기하지? 아버지는 당신 뭘 보고 이런 사람인 걸 예상했을까? 그때는 당신도 제정신처럼 보이긴 했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저에게 숨기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재력이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놈들은 못 이기니 처음부터 네가 먼저 상대방을 속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그 건물은 제 것이 될 거였어요. 전 남편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공동명의는 거짓말이었어요. 전 남편과 같이 할 생각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 줄 뿐도 아니었죠. 이혼 전에도 남편 이름으로 하느니 외손주 이름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전 남편의 그 표정이 보고 싶었거든요. 아쉬워서 죽을 것 같은 표정. 손에 다 들어올 뻔했던 행운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저를 흔들려고 한 놈에게 이 정도 거짓말은 별거 아닌 거죠. 제 작전이 잘 먹힌 건지 전 남편은 환장하겠다는 표정을 그대로 지어 보인 채 죽을 상을 하고는 그대로 가게에서 나갔어요. 그것도 데려온 여자친구도 내버려 두고 말이죠. 정말로 만에 하나 전 남편이 저와 아들에게 정말 잘하고 친정에도 살뜰하게 잘해줬다면 아마 저는 이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아빠한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모는 더더욱 도움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떠난 전 남편에게서는 안 좋은 소식만 내내 들려오더군요. 단골 손님 중에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순서로 치자면 남편이 그 손님을 저희 가게에 데려와서 저희 가게 단골이 된 사람이었죠. 솔직히 전 남편과 이혼할 때 단골을 잃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데리고 온 손님들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저희의 이혼에 남편과 시모의 잘못이 많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 거리낌 없이 가게에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손님이 전 남편 재혼하는 결혼식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 결혼식을 언니가 봤으면 배꼽 빠지게 웃었을걸? 내가 언니였으면 거기서 진짜 배꼽 잡고 웃어줬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어. 결혼식이 다 거기서 거기지. 웃길 게 뭐가 있어? 언니가 못 봐서 그래. 세상에 재혼할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얼굴은 잔뜩 화가 나서 씩씩대는데 이럴 거면 왜 결혼하냐고 사람들이 다 수군댔다니까. 왜 그랬나 싶었는데 결혼식 날짜가 전 남편이 재혼할 여자 데리고 온 바로 다음 날이었더라고요. 하긴 결혼식 전날에 소나기에 들어올 뻔한 건물이 다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으니 결혼할 맛이 안 날 수밖에요. 게다가 딱 봐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기보다는 저 열받으라고 하는 결혼 같았거든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전처 일하는 곳엔 데려오지도 않았을 테고 결혼식도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사람들 눈과 소문으로부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면 결혼식도 연애도 신중하게 해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닌 거 보면 정말 홧김에한 결혼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그 집안 돌아가는 상황이 영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한테 왔어야 할 재산이 시모 때문에 모조리 날아갔다며 시모 탓만 하며 모질게 굴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모가 가장 많이 잘못하긴 했지만 자기 잘못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싸고 돌던 시모를 탓하는 걸 보니 제가 뿌린 씨앗이 남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게 분명해 보였죠. 그리고 재혼한 그 젊은 여자도 제 남편 따라 시모에게 손찌검을 하며 허드렛 일이나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도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들 눈치 보며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식모처럼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거죠. 물론 제가 여우는 아니었고 시모가 저를 여우로 만들고 싶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두 사람이 평생을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제 아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존재였을지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바랬어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받은 모욕과 멸시를 되갚아줄 가장 좋은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남편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손님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혼 진짜 잘했어요. 나였으면 일찌감치 돌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혼 후 마음고생한 게 몽땅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 후에 사람들 눈과 소문이 엄청 신경 쓰였거든요. 이혼 부부가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쉬쉬하며 숨기고 싶을 테지만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받으니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 앞으로도 저는 아마 혼자 살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이라는 것에 크게 당했으니 굳이 그 지옥을 내 발로 걸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 더 이상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제 인생은 좀 더 아름답게 꽃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